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이 시간은 출생 시간을 모를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3월 말에 출간될 진로적성 비밀 코드라는 책의 내용에 수록된 일부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주와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7가지 중에서 마지막 출생한 시간을 모를 때 찾는 방법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 월, 일시, 생년월일 중에서 연, 월, 일은 잘 아는데 시간을 불분명하게 알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죠. 자, 출생 시간을 모를 때 기존의 시간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어떻게 시간을 추리했습니까? 잠자는 습관, 똑바로 누워서 자느냐, 엎드려서 자느냐, 옆으로 자느냐, 뒹굴뒹굴 자느냐. 그 다음에 기존에는 머리의 가마 모양 아니면 가마의 개수로 판단했지요. 그 다음에 주로 부모님 중에서 어느 분이 더 먼저 돌아가시고 어느 분이 더 나중에 이렇게 임종하셨느냐, 이 부모님의 임종 순서에 따라서 판단을 했고, 그 외에도 얼굴의 관상으로 출생 시간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는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과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생 시간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출생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성격입니다. 그 사주명식의 그 주인공, 일주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시주를 모를 때는 첫 번째, 고집이 세냐, 고집이 약하냐, 아니면 보통 정도이냐. 그러면 일주를 보고 사주 연월일을 보고 시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인데 고집이 굉장히 세다. 근데 연, 월, 일에 목이 없다. 목이. 이렇게 되면 시주가 인시나 묘시에 태어난 거죠. 인시나 묘시에. 왜? 간목일간에 인시나 묘시면 로강지에 태어나야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지. 그 다음에 욱하는 기운이 있느냐. 이것은 주로 무간사주일 때. 그래서 욱욱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연, 월, 일에 관이 없고 시간을 추리할 때 욱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천간과 지지의 관성이 없는 경우가 10중8구입니다. 그 다음에 예민한 사람이 있죠. 성격이 까칠하고 예민하고 이런 경우는 기문간살이라든가 천문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현침살이 강하든지 이것으로 시주를 추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그러운 성격을 가졌다. 포용력이 있고 이러면 대체적으로 시주의 식신이나 재성의 시간에 태어난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격으로 그 사람의 시를 추리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염이 있다, 소화기가 안 좋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토가 많거나 토가 고립되거나 토가 없거나. 두 번째, 간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편두통이 있다. 담이 절린다. 이런 경우는 목이 이상이 있죠.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다. 이런 경우는 금이 강하거나 금이 약하거나 목이 없거나 이럴 때는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인신충, 묘유충. 그 다음에 뭐 신장이 별로 안 좋다. 콩팥이. 이런 경우는 수가 강하거나 토가 강하고 수가 고립되어 있을 때 토국수 이래서 신장 방광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당뇨나 혈압을 앓는다. 저혈압, 고혈압. 화가 강하거나 화가 고립되거나 화가 없거나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외에도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을 수오행과 화오행 등 이거 오행과 육친으로 시를 추리하게 되면 대단히 정확하게 이 시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격, 두 번째는 건강 상태로 시주의 오행과 육친을 추리하면 상당히 신뢰성과 정확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건, 사고, 간제구설수, 소송수라든가 본인이 살아오면서 크게 겪었던 과거의 대운과 세운을 역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큰 사건, 사고라든가 어떠한 큰 일이 있었다. 이런 해가 언제, 어느 대운, 언제였는가 그거를 알면 역으로 추적해서 추정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배우자 운가. 배우자가 직장도 좋고 아주 튼튼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주의 시청관과 시지의 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은 관성의 동태로 직업이 튼튼하다. 아니면 직업이 불안하다. 아니면 이직률이 높다. 이것은 관살 혼잡이라든가 무관성이라든가 관성이 고립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를 추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은 자식들과 사이가 좋다. 아니면 거의 원수지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일주와 시주가 형충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지요. 원수지가 아닌 경우가 많지요. 예? 합의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식신생제라든가 관인상생이 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사이가 좋지요. 그리고 특히 재성과 관성의 통분 여부를 추리하면 재성은 뭡니까? 재물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어머니 운이라든가 관성은 남편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자식운. 재성과 관성의 천간의 오행이 지지의 통근, 지장간까지 통근 여부를 추리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출생 시간을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섯 번째는 언변술이 좋은가 아니면 노래를 잘하는가. 이것은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지. 연월일에 식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언변술이 좋고 노래를 잘한다. 언변술이 좋거나 노래를 잘한다. 이래는 시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시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신살을 활용하면 시간을 또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침살이 있다. 강하다. 손재주가 있지요. 음식 솜씨가 있지요. 예술성도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 현침살 등의 신살을 적용하면 신살로 괴강, 백호, 양인이 있으면 성격도 판단할 수 있죠. 고집이 세고 강하지.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 사람이 임기응변이 있고 재치가 있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있느냐. 그러면 사주의 편인과 상관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앞뒤가 좀 막혔다. 이러면 정인과 정관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 월, 일에 편인과 상관이 없는데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두뇌가 총명하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뛰어나다. 이래는 시청관이나 시지에 반드시 편인과 상관 중에서 하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만일에 융통성이 없다. 정인과 정관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부모나 형제, 가족들 간의 불화나 갈등이나 아니면 화합이 잘 된다. 아니면 부모 형제 간이 원수다. 형제들 간에. 이걸 보면 비경겁제 운과 비경겁제와 인서운으로 판단합니다. 비경겁제가 너무 왕하거나 시청간이나 시지에 비경겁제가 있고 연월일에 비경겁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도 형제들이라든가 부모 형제들한테 많이 나가죠. 이래서 불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너무 강하면 마마보이가 되지요. 예? 고부간의 갈등이 있죠. 본인 사주에 인성이 강하면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들어와 있으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8가지를 저 같은 경우는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8가지 간법을 머리에 정확히 숙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실전 상담에서 찾아주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8가지를 종합적으로 대입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한 시간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4시간 중에서 전혀 모른다. 이런 경우에도 70% 이상의 신뢰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출생 시간을 확실치는 모르지만 새벽이나 아침, 낮, 저녁, 밤 이 정도만 알아도 내가 밤에 태어났다, 새벽에 태어났다, 아침 이 정도만 알아도 출생 시간을 이 정도만 알면 90% 이상 100%까지 정확하게 출생 시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기존의 방법, 머리에 가마가 2개면 어떻고, 가마가 하나면 어떻고, 가마가 없으면 출생 시간이 언제고, 이러한 기존의 두루뭉실한 비과학적인, 즉 주먹구구식 방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타당성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게 8가지입니다. 이 여러 가지 근거를 종합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시천간과 시지, 즉 출생한 시간을 추론을 하면 출생 시간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생 시간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3월 말에 출간된 진로적성 비밀코드라는 책의 교재 내용이 크게 7부, 8부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한두 번 이제 설명을 했듯이 3월 말에 이 교재 내용은 명리학의 핵심 개념 정리, 명리학의 핵심 개념 정리가 3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적성, 직업 적성을 판단하는 6가지의 이제 간법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물론 60갑자 일주별로 기질 진로 적성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입시 진로와 성인들의 사주 진로를 컨설팅하고 실제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었던 실전 명식을 바탕으로 실전 사례, 통병 과정까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급, 중급, 고급 과정까지 두루 섭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설명해 드렸던 1번부터 7번까지가 바로 사주 진로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 이 궁금한 점을 이제 공동 저자, 저와 저의 수제자가 공동 지트라는 멘티가 묻고 심사 멘토가 답을 하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7가지를 이제 지금까지 전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개운법,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바로바로 실용 가능한 막힌 운도 확 뚫어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개운법 6가지도 마지막 부분에 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의 교재가 3월 말에
출간이 되면은 일단 교재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 문자를 주시면 교재 신청자의 인원수를 고려해서 교재 발행 부수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교재 구입을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과 교재 신청합니다. 이 문구를 여기 아래 제 연락처로 문자를 주시면 3월 말에 교재가 출간되는 대로 문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말 출간 외에 올해 2021년에 계속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명리학과 진로적성학을 융합한 명리적성학 교재를 시리즈로 2권, 3권 계속해서 집필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으로 출생 시간을 모를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과 그리고 교재에 대한 안내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